안녕하세요. 이번 1학기 체력운동 실습을 강의하게 된 조영재 교수입니다. 어느덧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백양로 교정을 나가봤는데요. 벌써 분홍 철쭉이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학기 분주해야 할 교정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곧 코로나 사태가 나아져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업이 뭔가요? 제목이 체력 육성이죠? 말 그대로 체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그럼 체력을 왜 육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체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건강이라는 단어와 이 체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건강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쉽게 사용하고 주변에서 항상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인사할 때도 건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가족, 친구 모두 건강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럼 과연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건강과 체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체력을 향상시키기 전에 우선 먼저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건강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굳셀건, 편안할 강으로, 이 의미는 우리 몸이 튼튼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영어로는 완전한, 전체 의미로 whole이란 단어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whole이란 단어에서 사용을 하다가 근력이 좋은 노익장이라는 health이라는 단어를 건강이란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단어를 쓰다가 다시 최근 현대 와서는 health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편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건강에 대한 정의가 WHO의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WHO가 뭘까요?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래서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의미인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세계보건기구 헌법의 전문 맨 첫째 문장이 바로 건강에 대한 헬스에 대한 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다들 한 번씩 봤죠? 제가 영어 발음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한번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어떤 상태다? 육체적, 피지컬, 육체적이고 멘탈, 정신적으로, 그리고 소셜, 사회적으로, 웰빙, 좋은, 완벽하고 좋은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리고 개인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내적 적응. 이게 말 그대로 질병이 없는 상태죠. 면역력이 좋은 외적인 스트레스에서 적응을 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상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꼭 기억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이란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하게 튼튼하고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건강이 사회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후에 헌법 전문가 같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건강한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의 정의를 봤는데요. 건강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건강이죠. 신체적 건강은 다시 신체적, 형태적, 기능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신체적, 형태적 측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과 노화의 과정 속에서 체력과 체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체력과 그다음에 형태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체격 그리고 팔, 다리 뭐 우리가 구성된 이런 부분들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신체 검사, 체력 검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체력장 해봤나요? 뭐 근력, 지구력, 뭐 여러 가지 이런 체력 검사를 해서 체력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질병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암, 에이즈 등등 여러 가지 현대 와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불치병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병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양의 불균형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 사회에서 패스트푸드라는 얘기 많이 듣죠. 요즘에는 그래서 반대로 슬로우 푸드, 뭐 슬로우 시티, 뭐 이런 것들 단어를 쓰는데 슬로우, 천천히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천천히가 아니라 어떤 것을 너무 급하게 빨리 하다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음식도 너무 급하게 빨리 먹다 보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여러 가지 체력이나 체격의 문제가 도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인병의 판도는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2013년도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 약입니다. 예전에 고혈압 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50대 이후가 돼야지 생기는 그런 질병으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20, 30대에도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체적, 육체적으로,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은 우리가 바로 신체 적응입니다. 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외부 환경의 온도,
속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기계학적인 운동 상태, 말해서 신체 장애죠. 여러 가지 사고나 뭐 선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것도 건강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정신건강 문제가 많죠. 뭐 물질 만능,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운동선수로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스트레스 해소에 같이해서 사회의 가치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물건을 훔치는 그런 훔침으로써 해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중독,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우리 가치 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을 보니까 항우울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울증 알죠? 요즘 뭐 연예계 뭐 안 좋은 소식들이 가끔 들리는데 보면 뭐예요? 우울증이 있었다라고 하죠. 현대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어느 심하고 안 심하고의 차이겠죠. 여러분들도 조금씩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할 때는 빨리 그 우울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적 건강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것 같이 사실 건강이란 단어 자체에 이런 사회적인 의미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죠.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구성원으로서는 사회 일원으로 충분하게 잘 기능을 하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 대학생이죠?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대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대학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응하고 적응해 갈 수 있는 상태를 좋은 상태일 때가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건강에 안 좋게 작용을 하는 저의 요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순환관계입니다. 순환관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먼저 우선 되겠습니다. 뭐 기계화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TV 보급, 뭐 TV보다 요즘에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의 보급, 식품의 과잉 공급, 뭐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쟁이 심화되고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을 저해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뭘까요? 아까 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운동 부족이죠. 뭐 이제는 뭐 집에 하나씩, 뭐 집에 2대, 3대씩 차가 있고 어디 앞에 마트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는 이 시대에 많이 움직이지 않죠. 물론 운동선수인 여러분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운동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높죠. 그다음에 뭐 영양의 편중, 그렇죠? 뭐 원할 때 먹고 싶을 때 그냥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체내 오염, 요즘 뭐 미세먼지 뭐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 몸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으로는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 저항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비만은 높아지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의욕 저하가 되겠죠. 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기능적인 노화가 오게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근골격계 질환, 뭐 관절염, 척추 협착증, 뭐 여러 가지 목 근육 통증 같은 근골격 질환이 많아지고 동맥경화증, 당뇨병 이런 대사성 질환도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물 중독이 되고 많이들 약물 중독화되고 있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도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우리가 행동적 접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선 뭐 TV나 스마트폰을 시청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식품을 많이 먹지 않고 조절해서 다이어트 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경쟁을 좀 완화하는, 서로 돕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런 습관화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행동적 접근이냐? 그리고 적극적 행동으로 보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하지 않아도 생명에 위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저해와 건강 영향 요 사이는 예방적 접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운동을 부족하고 스트레스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선 운동을 하면 되죠. 스트레스는 해소하면 되고요. 이런 의미는 예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기능적 노화에서 볼 때 이것은 소극적 행동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극적 행동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의미를 하며 이 부분 대부분 의료적인 접근입니다. 약물 치료, 뭐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부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 육성은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요? 네, 맞습니다. 예방적 접근의 접근 방법이죠. 이게 점점 이제 체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꿔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에 정리를 하는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웰리스라고 많이 들어봤나요? 웰빙. 영화에서도 나오죠. 웰빙하다. 뭐 이런 영화 유행어 같이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긍정적으로는 잠재적인 삶의 확대입니다. 아까 같이 질병과 노화를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확대, 그 다음에 일의 효율성,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효율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1961년에 미국의 H. 듄이란 박사가 처음으로 이 웰빙이란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하이 레벨 웰리스라는 저서에서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높은 수준의 건강을 획득하여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생활을 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웰리스의 3요소가 있는데 뭘까요? 한번 봅시다. 운동, 휴양, 휴식, 영양.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럼 운동이 뭘까요? 바로 체력이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다음이 이를 통해서 웰리스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5S 추가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5S가 뭐냐면 밑에 있죠. Salt, Sugar, Snack, Smoking, Sitting. 이 5가지가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추방하는 것을 운동을 했죠. 짜게 먹고 단 거 먹고 간식, 담배, 흡연 앉아 있는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5S 추방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 전반적인 유행처럼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첫 번째로 체력을 향상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을 육성해야 되는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장과 노화의 과정 속에서 체력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